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절기 박사. 지금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우리 있나요? 지금 청명이 방금 이제 지났기 때문에 청명입니다. 맑을 청, 밝을 명. 아주 맑고 와, 밝은. 근데 지금 네.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죠. 요즘 날씨랑. 청명. 날씨랑 잘 어울리라고 절기를 만든 거겠죠. 그럼요. 그게 어떻게 딱 들어맞으니까 또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청명을 막 지난 시기군요. 네, 벚꽃이 피고 있고 다들 아마 이번 주에 벚꽃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피기 시작해서 근데 작년보다 많이 늦어져서 지금 벚꽃 없이 벚꽃 축제를 하는 지자체가 맞아요. 많다는 슬픈 그거 기사를 참 저도 봤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축제 준비는 뭐 다음 주에 축제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역 작년에 축제라는 또 게. 일찍 펴서 그러니까요. 일부러 시간을 당겼더니 올해는 또 꽃샘추위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네요. 참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꽃은 피긴 핀다. 그럼요. 꽃이 안 피고 지나가진 않는다.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런 것이 이제 지역 축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별 위로가 안 되겠죠. 어차피 피긴 심심한 핀다. 위로의 말씀을. 네, 참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축제 즐기고 하시면서 또 봄을 한껏 더 우리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신지 작가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에세이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손님이 의뢰하셨는지 손님부터 테이블에 모셔볼게요. 취미가 뭐예요? 그게 취미 없어요? 취미. 그런 사람이 어딨어. 좋아하는 거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재미없게 사는 편이라. 그래요? 이상하네. 어떻게 취미가 없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이상한데. 네, 오늘 북카페 에세이 테이블에 앉은 손님 어떤 분인가요? 고은 작가님의 연기를 들으면서 왜요? 우리 그때 왜 웃었을까요? 대본에 가로 열고 궁시렁이라고 돼 있는데 정말 궁시렁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시문이 있었어요. 궁시렁이라고 돼 있길래 대본에서는 그냥 그럴 수가 있나 거참 이상하네로 끝나는데 이상하네. 그래서 뭐 이러면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대본에 아주 적합한 연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취미가 없어서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인가요? 그렇죠. 오늘. 근데 취미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아온 제일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래된 질문이고 심지어 어릴 때는 취미, 특기의 장래희망 이렇게 무슨 맞아요. 3종 세트처럼 맞아요. 적어놓는 칸들이 있었어요. 거기 그리고 좀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적을 말이 늘 뭐 독서. 독서가 만인의 취미였던 시절이 그립네요. 네. 그렇네요. 독서, 뭐 영화 감상 이런 것들이 그냥 약간 그쵸. 샘플처럼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맞아요. 사실 무난해 보이려면 그냥 그런 거 적곤 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독서라고 취미란에 적으신 분들 우리 카페인 분 중에 얼마나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영화 감상 이것도 영화 감상이란 말 자체도 조금 고전적이지 않아요? 느낌이? 그쵸. 영화 감상. 요즘 감상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뭐 적었죠? 독서, 영화 감상. 글쎄요. 운동 이렇게 적는 분도 운동.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손님도 약간 취미가 뭐예요? 라고 누가 물었을 때 이제 머릿속에 바로 퍼뜩 떠오르는 나의 취미,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네. 것들이 모호해서 늘 이런 질문 앞에서 좀 망설이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취미. 사실 저도 취미가 뭐예요? 이 질문 받으면 어려워요. 그렇게 오래된 질문인데도 맞아요. 요즘 들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취미가 없거든요. 제가 딱히. 취미라고 할 만한 걸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막 그 고민하진 않지만 어떠세요? 신지 작가님은? 저는 그냥
산책이라고 자주 대답하는 것 같아요. 산책. 아, 맞네요. 작가님 산책 자주 하시지 않아요? 저 일부러 산책하는 건 또 싫어하잖아요. 나가는 김에 그런 거잖아요. 산책 나갔다가 돌아오는 김에 마트에서 장봐 오기. 이거 산책이라 할 수 있는가? 그쵸. 목적 없이 좀 나가서 이렇게 거닐어야. 그렇죠. 하지만 겸사겸사 뭘 하기 좋아하시는. 그렇죠. 산책할 거면 어차피 이따가 거기 갈 거니까 가는 김에 그걸 산책이라 하자. 그건 그냥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산책이라고 라벨을 붙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산책이 취미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 딱 가져온 책이 방금 네. 고은 작가님 얘기하셨던 나는 취미가 마땅히 없는 사람이다. 없는 것 같다. 딱히 즐기는 게 라고 네. 하시는 분들께 조금 하나의 힌트, 답이 될 수 있는 책을 가져와 봤어요. 뭔가를 찾아주시려나요? 궁금합니다. 오늘 이 손님에게 어떤 에세이 들려주실지 궁금해하면서 일단 이한철의 산책 듣고 올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지 작가님이 오늘 어떤 책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황지혜 작가님의 사계절 취미 잡화점 호비클럽으로 오세요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계절 취미잡화점 호비클럽으로 오세요. 황지혜 작가님은 어떤 글을 쓰시는 작가님이신가요? 네, 작가 소개글을 잠시 읽어드리면 어떤 분인지 좀 짐작이 갈 것 같은데요. 네. 무언가를 쉽게 좋아하는 마음이 재능이라고 믿는다.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가봐야 직성이 풀리고 주변 사람들과 그 마음을 나누어 함께 파도를 만드는 걸 즐긴다. 지구에 살아가는 이 삶을 풍성하게 재미있게 살고 싶어서 호비클럽을 만들어 사계절 따라 여러 취미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 어떤 움직임이 파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네. 분이신 거죠? 네, 그래서 오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호비클럽이라고 이 합의할 때 그 그쵸. HOBBY 네. 이 호비클럽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끼리만 해도 좋지만 멤버들을 모집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사계절마다 뭐 봄에는 이런 활동, 여름에는 여름에 어울리는 이런 취미 네. 이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고 있는 호비클럽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책은 그 호비클럽의 활동 내역 같은 게 좀 많이 나오는 건가요? 일단 황지혜 작가님의 네. 취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취미 정말 모음집. 다양한 취미를 즐기시고 본인이 어떻게 이 취미에 빠져들었는지 또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취미라고 부를 수 있는지까지 네. 취미에 대한 아주 잡학사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에요. 지금 책 표지 보니까 황지혜 작가님이실 것만 같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네. 어떤 존재가 어떤 여자분이 막 걸어가시는데 야, 보폭이 진짜 넓습니다. 너무나 눈에 소설가의 관찰력. 호방한 큰 시옷자로 걸어가세요. 지금. 그래서 호방에서 뭔가 되게 지금 마음이 바쁘신가 보다. 할 게 너무 많은가 보다. 라는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취미 잡화점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가 소품샵 잡화점 가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천천히 거닐어 보면서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지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지 이렇게 한번 네. 구경하고 뭐 하나 집어서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취미에 이제 접목을 해서 취미 잡화점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 표지 그림도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뭔가 취미 잡화점이라는 이 가게에 들어가서 이런 취미가 있구나 한 다음에 뭐 하나를 사고 싶은 것을 집어서 나올 수 있으면 좀 이 책의 역할을 다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와, 진짜 이렇게 표지만 보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뭐 하나 사서 나오고 싶어요. 네. 어떤 거? 어떻게 작가님 한번 표지 보시고 하나 골라보세요. 저 맨 밑에 있는 요 테니스. 테니스를 하나 사고 싶네요. 괜찮은데요? 어울려요. 어울려요. 테니스 복장과 작가님 되게 잘 어울릴 테니스 것 같아요. 복장이 좋아서. 근데 멋지잖아요. 예쁜 옷 입고 근데 싶어서. 뛰고 싶진 않아요. 한 자리 입고 싶어요. 그러면 테니스 복장을 좋아하는 사람. 네. 그런 취미도 있을 수 있죠. 왠지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그거 괜찮은 건가? 테니스 복장만 좋아하는 사람? 근데 어쨌거나 사실은 제가 요즘 요 테니스 공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저의 모든 취미는 굳이 따지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연결되네요. 작품과. 네, 혈안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나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셨나 테니스 봐요. 공을 봤던 거예요. 근데 뭐 테니스는 제 삶에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한 자리에 있을 거니까요.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요. 작가님은요? 신지 작가님. 이 표지에 있는 것 중에서만 한번 골라보세요. 아, 저는 올해 이 등산에 좀 취미를 붙여보고 싶어서 제일 위에 있는 산에 오르고 이 아주 귀여운 구름들이 산에 오르는 산을 반겨주고 있네요. 야, 근데 이분은 저 산에 오르는 게 진짜 이미 조금 위에 올라가신 상황이네요. 네. 봉우리에 근처에 있어요. 그쵸. 아주 밑에 서핑도 나오잖아요. 네. 아주 활동적인 작가님이십니다. 사실 책을 읽어보면 저는 이 에너지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읽기도 했어요. 네, 궁금합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한 부분을 작가님 낭독으로 듣고 올게요.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고은 작가님이 저는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했을 때 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듣겠습니다. 취미를 어렵게만 느꼈던 내가 호비클럽을 통해 조금씩 달라졌다.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그럴듯한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잘 몰라도 자주 하지 못해도, 잘하지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 그때의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작고 사소한 것들이 바로 취미니까. 취미를 사전에서 검색해보면 이런 정의가 나온다. 1.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 2. 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힘. 3. 감흥을 느끼어 마음이 당기는 멋. 때때로 우리는 무언가를 너무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사실 취미는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내게 감흥을 주고 내 마음을 당기는 아름다운 대상.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통해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게 취미 아닐까? 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힘을 기르고 그것으로부터 감흥을 느끼는 멋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수상 스키를 1년에 10번 정도밖에 못하지만 무리를 가르는 순간의 자유를 그 무엇보다도 좋아한다. 물의 온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드립 커피와 차를 내려 마시지만 주말 아침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이는 그 순간 자체를 사랑한다. 아직도 공을 주고받는 랠리 10번을 하기 힘들지만 테니스를 칠 때 샘솟는 에너지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순간에 나는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즐거움, 자유로움, 사랑, 경쾌함, 성취감.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나라는 사람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모두 취미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렇기에 때로는 내 취미를 한 단어로 정리해서 부르기보단 서술형 문장으로 표현한다. 이를테면 햇빛을 받으며 원두를 갈고 향을 즐기며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신다 와 같은 문장. 내가 느끼는 구체적이고 풍부한 감정과 감각들을 짧은 단어로 압축하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만약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거나 새로운 취미를 해보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취미란 건 꼭 한 단어로 정리될 필요도, 특정한 스포츠나 예술일 필요도, 거창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당신을 웃게 하는 무언가, 당신을 기쁘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작은 무언가면 충분하다.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커피 타는 방법 들려드렸습니다. 황지혜 작가의 사계절 취미 잡화점 호비클럽으로 오세요에 담긴 글 프롤로그 사계절 취미 잡화점 호비클럽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 지금 커피 타는 방법 노래까지 듣고 오니까 네. 잊고 있었던 취미가 막 떠오르셨나요? 네. 커피요, 커피. 커피.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커피 집에서 내려 드세요? 내려 먹죠, 기계로. 그럼 있었네요. 그렇죠. 드립 커피 내리는 나. 그렇죠. 드립 커피를 뭐 제가 직접 막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좋은 원두를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원두 맛을 막 이렇게 설명을 읽는 거 이런 거. 그것도 취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요새 또 원두에 좀 그 원두를 파는 곳에서 다양한 이름들을 많이 붙여놨잖아요. 맞아요. 시적인 이름들도 많고 맞아요. 그거 읽어보고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사람들마다 다른 표현을 읽어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좀 깊게 들어가니까 또 조금 머리 아프려고 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신지 작가님은 또 이제 취미 장인이시기도 하니까 우리의 취미를 뭔가 이게 또 뿌리 내리도록 이제 네. 예, 활동을 또 권유하시는 네,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저는 요즘 저도 마감 때문에 그랬는지 약간 절기 공부하는 게 몇 달 동안의 취미였어요. 근데 그거 엄청 좋은 취미 같아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달력에 적혀있는 조그만 글씨로 알고 있었을 때보다 네. 아 옛날에는 이런 풍속도 있었고 뭐 이런 이유에서 나온 속담도 있었고 옛날 사람들은 이때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거 알아가는 게 재밌어서 자꾸 친구들 만나면 얘기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주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묻혀있던 그런 취미들을 많이 발굴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뭐 스포츠나 예술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꼭 한 단어로 정리될 필요도 맞아요. 없다. 거창할 필요도 없다. 당신을 웃게 하는 무언가, 기쁘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작은 무언가면 충분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취미의 바늘에 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카페인 분들도. 이게 되게 낭독에 가장 적합한 이거 리뷰네요. 이걸 읽고,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취미가 막 새록새록 떠올라요라는 거는 그러네요. 지혜 작가님 굉장히 기뻐하실 반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우리가 뭐를 전문적으로 해야 네. 좀 취미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 좀 자격이 생기지라는 알 수 없는 그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커피를 좋아해요라고 했을 때 누가 이제 어디 원두가 뭐 제일 맛있어요라거나 뭐 드립 커피 내릴 때 어떤 방식이 있어요라는 이런 질문을 할 것만 같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취미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사실 나를 즐겁게 하는 거라면 뭐든 취미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이게 진짜 그 어릴 때 자기소개서 칸에 있던 그 취미 그냥 단어가 딱 들어가야 될 것 같던 맞아요. 그 영향인 것 같긴 해요. 이거 계속. 되게 좋지 않아요? 서술형 문장으로 표현한다라고. 좋아요. 이 신지 작가님이 또 하나 여길 채워보신다면 어떤 말로 채우실 수 있을까요? 서술형 문장으로? 저는 아까 취미를. 산책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날씨 좋은 날에 목적 없이 거닐다가 조금 목이 마를 때쯤 좋아하는 카페나 맥주집에 가서 목을 축인다. 이런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지금 너무 하고 싶네요. 오늘 같은 날씨에. 진짜요. 제가 가드리고 싶네요. 진짜. 그런데 그런 말을 이게 뭐 어디 예를 들면 어디 뭐 채용을 네. 염두에 두고 네. 채용 공고서 이런 데다가 이제 내기 위해서 지원서로 내기 위해서 쓰기에는 좀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콘텐츠 업계에는 한번 해보셔도 이 친구 이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그렇죠, 서술형 그렇죠. 문장으로 표현했군. 그렇죠. 스타트업이라거나 조금 나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되지 않을까요? 콘텐츠 업계 말고 그냥 전혀 우리가 예상 못하는 설마 거기서도 하는 데서도 어쩌면 끌려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 잘 쓴다면. 맞아요. 하긴 친구들이 이제 서류를 검토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걸 보다 보면은 다들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취미란을 왜 이렇게 길게 썼어? 근데 요즘도 있나요? 갑자기 취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우리 또 옛날 사람처럼 옛날 기준으로 지금 계속 그 취미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 에피소드를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프롤로그부터 지금 마음이 훅 갔는데 그 다음 에피소드. 다음은 그렇다면 지혜 작가님은 어떤 취미를 즐기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제가 글을 약간 낭독할 수 있는 분량으로 미리 편집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항상 그거 편집하실 때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잘라낸 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카페인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지 작가님이 또 발췌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낭독 듣고 갈게요.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엄마 정옥을 소개해주고 싶다. 매주 산에서 집을 짓고 자는 정옥의 취미는 백패킹이다.
매번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인사만 하다가 3년 전 여름 처음으로 설악산 성인대 백패킹을 따라 나갔다. 나도 어디서 빠지지 않는 등산 애호가지만 백패킹은 조금 다르다. 15kg 가 넘는 배낭을 메고 산에 올라가 텐트에서 하룻밤을 자고 내려온다. 처음엔 그게 가능한가 하고 의심했지만 직접 해보니 아침에 산세를 내려다보며 산뜻한 공기 속에서 눈을 뜨는 경험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었다. 성인대를 다녀온 뒤에는 계절마다 백패킹 성지로 불리는 곳을 오르내리며 잠깐이지만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 한국의 파타고니아라고 불리는 구럽도, 일몰이 눈부신 제주도 우도 속 섬 비양도, 배낭을 눈썰매에 매달고 한참 썰매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운탄 고도까지. 백패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길 수 있어 더 값진 취미다. 나의 백패킹 크루 멤버는 59세 엄마 정옥, 54세 외삼촌 동희, 50세 이모 지숙, 52세 숙모 홍종이다. 31세인 내가 막내인 독특한 조합의 백패킹 크루지만 한치의 의심도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든든한 안정기지 같은 크루다. 백패킹을 갈 때는 꼭 필요한 짐만 가지고 올라간다. 몸을 덮여줄 뜨끈한 물 한 모금만 있어도 이거면 충분하다 뭐 하고 깔깔 웃으면서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된다. 산 위에서 가장 아껴 써야 하는 귀한 건 물이고 가장 줄여야 하는 건 쓰레기다. 스스로 얼마큼의 물과 음식이 필요한지 알고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챙겨야 한다. 나에게 무엇이 얼만큼 필요한지 알고 더도 덜도 말고 적당한 만큼만 챙기는 삶의 자세를 배낭을 메고 걸어가며 배운다. 같은 취미를 꾸준히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엄마처럼 50대가 되어 새로운 취미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사람도 있다. 난 이미 너무 늦었어 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보다는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자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발 내딛어보자. 매주 그 행복을 미루지 않고 부지런히 떠나는 열정도 필요하다. 이미 다 안다는 마음으로 내 세상에만 갇혀 살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험해보자. 모든 찰나에는 그때만 보이는 게 있으니까. 로이킴의 We Go High 들려드렸습니다. 황제 작가의 책 사계절 취미 잡화점 호비클럽으로 오세요에 담긴 글 백패킹, 사랑으로 가득한 패밀리 백패킹 중에서 한 부분 이렇게 또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와, 이 사랑을 멤버 소개를 해주시는데 야, 두려울 거 없겠는데 싶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라디오를 듣게 되신다면 이 크루들이 다 반가워하면서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멋있는 취미예요. 사실 가족이 이렇게 백패킹을 그냥 나 혼자 가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또 마음이 다들 맞아서 그렇죠. 이렇게 크루가 되셨다는 것도 너무 좋은 일 같고, 이게 이 백패킹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삶에 들여놓고 사시는 카페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쵸. 계실 것 같은데 혼자서 가는 게 더 어려운지 아니면 동행이 있을 때가 더 어려운지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게 뭐 장단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왠지 힘드니까 네. 같이 가야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혼자서는 조금 고행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면 네. 같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자. 올라가서 우리 막걸리 마시자. 이러면서 서로를 좀 북돋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도 참 눈에 들어왔는데 가장 아껴 써야 되는 귀한 게 물, 가장 줄여야 되는 게 쓰레기. 그래서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하고 쓰레기가 어느 정도 배출될 것인지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가늠해야 된다는 맞아요. 것이 이 과정에 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배낭 하나에 이제 1박 2일 동안 내가 자고 먹고 할 수 네. 있는 것들을 넣어가야 되고 또 쓰레기는 다 가지고 내려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매번 이렇게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패킹을 위한 짐을 꾸리는 것 자체가 약간 일상에서 마음의 정리도 맞아요. 되는 그런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 있는 많은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을 골라서 이렇게 또 읽어주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여기서도 이게 나는 좀 늦은 것 같아. 뭐 그리고 사실 집에 누워 있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근데 뭔가 새로운 취미 영역에 발을 들여보고자 하는 작은 마음이라도 있다면 네. 이 정옥님의 사연이 너무 좋은 예시 같았고요. 그래서 백패킹을 하게 되신 이제 계기 같은 것들도 책에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50대 후반에 접어드니까 이제 더 이상 가슴 뛰는 일 같은 거는 잘 없으셨대요. 근데 이 백패킹을 시작하고는 현관문을 이제 배낭을 메고 나설 때마다 가슴이 막 뛰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부분도 나오는데요. 네. 정말 막 5, 60대가 되었을 때 내가 뭔가 새로운 취미에 가슴이 뛰는 느낌,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되게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카페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다들 어떤 취미를 즐기고 계실지도 너무 궁금해요. 지금 듣고 계신 카페인 여러분들은. 그렇죠. 분명히 북카페 듣는 거요. 매일 이런 거 하나쯤 있겠죠? 하나쯤 있겠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듣는 거 외에 이렇게 현관문 밖으로 나서서 하는 취미에는 뭐가 있는지 활동적인 취미들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으로 산책하면서 등산하면서 반디통에 북카페 듣는 거예요. 기승전 북카페. 광고인가요?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 그러니까 59세 그 엄마 정옥님, 네. 이 정옥님은 그렇다면 그 가슴 뛰는 느낌을 백패킹 말고 다른 거에서도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을 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태도 자체가. 책에서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가 이제 지혜 작가님 회사 앞으로 이렇게 퇴근길에 데리러 오셔서 같이 이렇게 퇴근을 하다가 너무 힘든 하루셨대요. 그래서 받아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어머니 정옥님이 가면 되지라고 하면 가지 말자. 저 같으면 아니야. 나 그냥 느낌만 그렇다는 거. 느낌 받아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차를 돌려서 바다에 가요? 속초에 갔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 둘 다 이제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뭐 차 막힐 텐데 이런 생각을 이제 못 갈 이유만 찾기 시작하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분 전환하러 지금 갔다 오면 되지, 새벽까지 돌아오면 되잖아, 이런 마음으로 이 떠날 수 있는 이 결단력. 그리고 멋있어요. 근데. 그래서 고은 작가님 방금 하신 얘기 들으면서 어떤 취미를 찾아내셨어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취미를 찾아내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브룩스 슈퍼맨 들려드릴게요. 절기 박사 김신지 선생과 함께하는 꺼내 먹어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지혜 작가의 책 사계절 취미 잡화점 호비클럽으로 오세요, 이 책 만나봤습니다. 이 책 어떤 분들께 특히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내 취미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서술형으로 주신다면? 이 평소에 누군가 다른 친구의 취미거나 혹은 들은 적 있어서 호기심은 한번 들었지만 나의 취미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루거나 이렇게 뒤로 밀어놨던 취미가 취미는 아니죠. 아무튼 그런 목록이 다들 한두 개쯤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혹은 좀 귀찮아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혜 작가님의 목록을 한번 쭉 보시면서 나 이거 옛날에 관심 있었었는데 혹은 최근에 관심이 생겼는데 하는 부분부터 먼저 펼쳐보셔도 좀 영업당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제일 첫 글 낭독했을 때 이제 고은 작가님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던 것처럼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지금 이미 일상 속에서 즐기고 있는 취미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또 돌아보시면은 누가 이제 물었을 때 당당히 취미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카페인 분의 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온실 속의 화초, 기윤덕.
어릴 때는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냈다. 주는 대로 물을 마시며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왔다. 어쩌면 결혼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왔으니. 그런데 나는 또다시 남편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한계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여 살았다. 온실 속에 있도록 그들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나는 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만 머무르고자 했을까? 그저 환경에 순응하며 살도록 양육된 것일까?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나 스스로가 안전지대에 머무르기를 선호했기 때문이리라. 학원을 새롭게 여는 준비를 하면서 시골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내가 선택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생에 던져졌다는 생각을 했다. 정말 맨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아팠던지 울면서도 다시 일어서기를 여러 차례. 한 학생이 봉숭아 씨앗을 주어서 집안에 있는 화분에 심었다. 하나의 싹이 먼저 나오고 자라더니 한참 후 싹이 또 하나 나왔다. 창가에 두고 연두빛 잎이 자라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순두부처럼 몽글몽글 올라왔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여리여리하게 키만 자라는 것이 보기 안쓰러워 테라스에 내놓았다. 4층 테라스. 지붕도 없는 그곳은 아직 어린 봉숭아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야생이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과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는 바람, 밤과 새벽의 찬 공기, 후두둑 쏟아지는 비. 먼저 나왔던 싹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단단하고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나중에 나온 싹은 더 약했기 때문인지 결국 야생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때 생각했다.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야생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대로 두면 키만 멀대같이 자라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비실비실 살까봐 테라스에 내놓았던 것처럼 내가 지금 야생에 나오기를 선택한 것은 단단하고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싶은 나의 속 깊은 바람 아니었을까? 나도 테라스의 봉숭아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아 꽃을 피워 누군가의 손톱에 노을빛 물을 드리고 싶고 더 긴 바람과 햇빛을 견뎌낸 후 다음 해를 위한 씨앗도 남기고 싶다. 옥상 달빛에 괜찮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우리 카페인 기윤덕 님이 올려주신 글 네. 읽어봤어요. 추가로 이렇게 또 내용을 남기셨는데요. 주간 연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니 영 정신이 없어서 지난주엔 글을 전혀 쓰지 못해서 못 올렸어요. 제가 작년 봄과 여름을 지나면서 썼던 글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아, 네. 정말 가장 부지런한 우리 윤덕님. 그러니까요. 매주 내가 네. 하나씩은 올리리라 하셨던 건데 네. 그걸 이제 너무 바빠서 못 올리셨다고. 주간 마감은 저희도 힘들죠. 그러니까. 아, 너무 인간적인 또 고민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글은? 아, 근데 봉숭아의 어떤 봉숭아의 존재를 한동안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하면서 네네. 아, 봉숭아 이렇게 톡 터트리면은 씨앗이 나오던 그 봉숭아 좀 그리워지기도 했고요. 네. 앞에 우리가 소개했던 이 책과 맞물려서 아, 백패킹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게 정말 저를 야생에 던져보는 아, 진짜. 그 경험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또 기가 막히게 오늘 소개한 책과 또 윤덕님의 에세이가 맞물리면서 저에게 야생에 뛰어들 용기를 좀 준달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늘 신지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책과 또 우리 카페인 기윤덕님의 글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저도 야외에서 잠들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해 뜨는 걸 보는 하루가 시작되는 걸 보는 느낌이 어떨까? 이게 좀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 됐어요. 동경도 아니었거든요, 원래. 저 항상 텐트에
도어락 달아주면 자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인데 네 띡띡띡띡 누르고 들어가야 글램핑장부터 시작해 보시면 글램핑장부터 네. 어쨌든 그것도 야외에서 자고 해 뜨는 걸 보니까요. 조금 산 중턱에 있는 곳 정도를 가신다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이 새로운 환기를 시켜주는 오늘의 책 그리고 오늘의 카페인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카페인 분들 이렇게 글을 말머리 테이블로 하셔서 북카페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또 저희 보고 이렇게 소개하고 또 신지 작가님이 또 그 글에 대해서 코멘트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기훈덕님 글은 벌써 몇 차례 우리가 따라오다 보니까 진짜 좀 구독하는 느낌 들지 맞아요. 않아요? 아는 사이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특징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일상에서 소재를 잘 길어 올리시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에세이 써보고 싶은데 좀 고민되시는 분이 계시면 매주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꺼내먹어요의 책 관련해서 오늘은 딱 취미라는 키워드가 나온 그렇죠. 주였잖아요. 그러면 들으면서 내 취미는 이게 있는데라고 떠올랐거나 취미를 뭔가 새로 시도하게 되셨거나 이러면 그냥 일기 쓰듯이 짧은 글 쓰셔서 보내주시면은 좀 서로 소통하는 기분도 들 것 같고 그렇죠. 주제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진짜 아까 신시 작가님이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떤 취미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사연으로도 주실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길게 이렇게 글로 뭐 A4 용지 한 반 페이지만 돼도 충분하니까요. 한 문단도 괜찮고요. 사실. 아니면 우리가 길게 못 남기신다면은 두 분 사연을 함께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이렇게 남겨주셨을 때 오히려 너무 한 편을 길게 써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못 쓰고 계시다면 그렇죠. 짧게 좀 써보시고 읽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홈페이지까지 접근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사연으로 말머리를 테이블로 하셔가지고 사연으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열심히 독려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분량이 문제가 아니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맞아요. 카페인님들의 그 다양한 글을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4월 정도 기다려 볼까요? 그럼 취미를 주제로 한 글이 좀 쌓이면 그걸 가지고 취미 대잔치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카페인 분들 취미 북카페 듣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건 접어두고 쓰셔도 돼요. 워낙 기본값 같은 거여서 기본은 하셔야죠. 기본값 같은 거라서 그것은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케이씨의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시고요. 신지 작가님 인사를 아직 못 드렸어요. 함께 인사하죠 뭐. 그러니까요. 네, 신지 작가님도 안녕. 안녕. 네, 고운 하루 만드세요.